근데 이제 탈북민 북송이 이루어지자마자 사실 싱하이밍 그 대사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정부가 이거 탈북민 북송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 이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다음 태영호 의원님. 저 위원장님, 저는 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 10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초만. 저도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외교부 장관님, 네. 유엔에서 EU가 유엔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30일 전에 제출할 네. 것이라고.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셔요.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라고 있는데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2년간 외교부에 호소했다. 그런데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모두 개인적 발언 외에 외교적 문서도 공식 조치가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도 없었다. 조용한 외교 교섭이 실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뭐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북한의 그 조용한 외교 교섭은 탈북민 맞죠? 네? 조용한 외교 교섭은 맞죠? 뭐 그러니까 꼭 조용한 2년간 외교라기보다는 여러 그 단체들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탈북민 북송이 이루어지자마자 사실 싱하이밍 그 대사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죠. 네, 뭐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정부가 이거 탈북민 북송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중국이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얘기되는 9개 중에서 그 6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입돼 있는데 3조에 보면은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조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과는 이제 저희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중국 측에 자,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탈북민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태도가 명확치 않습니다. 난민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냥 간주하고 국민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난민적 지위를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된다면 난민적 지위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은 난민적 지위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 지위로. 네. 근데 중국은 절대로 난민으로서 보지 가장- 않고 불법 불법 미립국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보니까 이게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이 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을 명확히 먼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이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중국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상황으로는 한국조차도 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야 너는 우리 스스로가 꺼리낌이 없는 게 아니고 꺼리낄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한 요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난민은 외국인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적인 법률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서 아니죠. 이분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북한 있습니다. 이탈 주민 지원법 이런 데다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로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같이 갖는. 다음 태용호 의원님. 저 위원장님, 저는 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 10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초만. 저는 오늘 이 종합국감장에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신 김호중 의원님,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님, 또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신 정진석 의원님들이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의제로 이렇게 거론해 주신 데 대해서 탈북민 출신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여야 의원님들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접근법과 또 시각 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중요한 현안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주는 데 대해서 저는 이 국감장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진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그런 좋은 국감장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이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제로 북송한 건 잘못된 일이다. 지난번 정부에선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도 하고 통일부에서 항의 성명도 내고 이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탈북민 출신으로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방금 이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북민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억류되어 있는 자기 가족들 좀 풀어달라라고 외교부에 계속 가서 제기했던 이런 사실 장관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외교부의 조직도 또 외교부의 업무 소관에 이러한 문제를 외교부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준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자, 외교부에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의 업무가 뭐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외교부가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는 소관 업무 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체류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이송. 아니 왜 우리가 조직도의 이 소관 업무를 맞게 이 명칭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다는 겁니까? 이거 똑바로 달아놓으면 현재 옥류되어 있는 탈북민 이 가족들이 아 이거 우리 정부에도 이런 걸 다뤄주는 데가 있구나라고 더 많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이거 장관님 직권으로 이거 부서 명칭을 여기 있는 것처럼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국내 이송 협력팀 뭐 소관팀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이거야 우리가 중국과의 그런 껄끄러운 그런 마찰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애매하게 이거 명칭을 달고 있는가요? 네, 아시다시피 탈북민의 자유와 또 인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그 이동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에 탈북민들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이해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외교부 산하에 제일 맨 끝자락에 있는 지금 협력팀입니다. 이것조차도 이렇게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명칭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달아야 되느냐. 제가 이거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지금 유엔청에서 방금 이제 언급했지만은 유럽연합이 지금 반북 인권 결의안 마지막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하고 소통해보면서 이번에만은 무조건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이거 명시조항으로 여차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국이라는 네이밍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네이밍을 못하느냐? 이거 컨센서스 전원일치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들어가면 이거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명백한 중국의 강제 북송, 명백한 중국의 인권 유린인데 이렇게 중국이라는 걸 네이밍하는 걸 왜 다들 이렇게 꺼려하느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난 18일 유엔청의 3위원회에서 우리 대사가 현지에서 이 중국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다 보고 현장에 중국 대표도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제3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또 3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그렇게 못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중국에서 강제 왜 중국이다라고 말 못하고 3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니 우리 대사라도 좀 나가서 중국이라고 네이밍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사실상 어느 나라인지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3국이 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대사가 3국이라고 뻔한 걸 이야기하면 남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제 눈에는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좀 대사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라고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제 북송 때문에 제가 지난주 미 국무부를 찾아갔습니다. 미국도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달라. 미 국무부에서 네 가지를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첫째, 방한 중인 줄리아 터너에게 지시 주어서 강제 북송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 전달하겠다. 즉시에 줄리 터너한테 연락해서 하더라고요. 두 번째, 17일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북핵 수서 협의에서 강제 북송 문제 이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 주겠다. 바로 지시가 가서 논의됐죠. 세 번째, 다가올 미중 간 양자 협상에서도 강제 북송 중단 문제를 우제로 상정시켜 논의하겠다.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 다가올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 무대에서 강제 북송 촉구하는 데 미국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미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단 지금 문제는 뭐냐. 아까도 지금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은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 대사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밑 외교를 벌리고 공개 외교를 벌리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저 같은 사람을 장관께서 이 강제 북송 중단 이거 특사로 좀 제청해 주실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11월 17일 날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이 인권 결의안 초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지금 5명의 이번에 피해당한 가족들 데리고 현 탈북민들 데리고 유엔에 가려고 해요.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활동해 보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가지고는 힘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 현재 대사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사이드라인에서 이런 조치도 행정적으로 취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그 공관을 통해서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 또 주미 한국 대사 이런 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의원님께서 그러한 그 내용을 국제 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 이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